수익 비용에 대한 분기 연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뉴욕은행으로부터 체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에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했겠죠. $10,000에 대해서 이자 200달러하고 거래은행에서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했다.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셔 이러겠죠. 그래서 장부상 회계 처리 적용환율은 1,000원, 상환 시 환전한 적용환율은 1,100원이 된 거예요. 결국 환율이 올랐죠. 그러면 외환 차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외화가 나왔을 때에는 외화로 분기하시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 하시고 여기에 장부상 환율은 얼마? 1,000원이죠. 1,000원을 곱하시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200달러는 상환시한율 1,100원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1,100원. 그러면 2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환 금액은 1,200달러 곱하기 1,100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게 1,12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환 차손이 발생됩니다. 즉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즉 외환 차손은 요 $10,000에 대해서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외환 차손이익 부채에 대한 거 상환가액이 $10,000인데 1,100원이에요. 즉 1,100원이죠. 근데 장부가액은 $10,000 곱하기 1,000원으로 되어 있죠. 요 둘 간의 차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환 차손 차변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수출영업부에서 무역협회 법정단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회비를 각 회사마다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다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세금과 공가, 대변의 현금 하시면 되겠죠. 5번 문제 보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90만 원. 근데 보험기간이 8월 27일부터 9월 27일이죠. 단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급비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조건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료 판관비 90만 원, 대변에 현금 90만 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단기 채금 하면서 $10,000 차입시한율이 1,300원이래요. 그러면서 현금 상환했다 이렇게 됐어요. 상환 당시 환율은 1,200원이죠. 결국 100원 정도 지금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부채가 감소되겠죠. 따라서 외환 차손이 상환가액은 1,200만 원인데 지금 장부가액은 1,300만 원이에요. 결국 100원 적게 상환했죠. 따라서 외환 차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단기 차익금 $10,000, 환율은 1,300원, 그리고 현금 $10,000, 1,200원. 그러면 대변이 비죠. 여기에 외환 차익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일곱 번째 문제 보시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 이것은 세금이죠. 그래서 12만 원을 현금 지출했다. 이것은 세금과 공가를 처리하시고 등록 관련 수수료, 이것은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세금과 공가, 그리고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일본에 소재한 야마다 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 엔을 구입하면서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5월 27일 날 통 외상 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정기말 외화 자산 부채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평가했다. 결국 전년도 말 기말 12월 30일 날 900원으로 장부에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100인당 950원이죠. 결국 1행당 9.5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상환했다는 얘기죠. 외환 차손이익 부채에 대해서 상환가액은 100만 원이죠. 근데 얼마에 상환했어요? 100엔당 950원이니까 9.5원이에요. 그리고 장부가액은 전년도 말 기말 평가환율이 있죠. 9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 손실 봤어요? 50만 원 손실 봤어요. 더 많이 원화로 상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100만 원 차변에 결국 이것은 9원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9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00만 원인데 이때는 9.5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950만 원이죠. 따라서 차변에 외환 차손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아홉 번째 보시면
본사의 이전과 관련한 변경 등기로 등록세, 이것도 세금과 공과죠. 근데 법무사 수수료, 이것은 수수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수수료 비용하면서 대변의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보시면 정기에 직원 회식비로 현금 지출한 50만 원을 5만 원으로 잘못 분기한 내용이 3월 10일 단기 3월 11일 확인되어 적절한 분기를 했다. 정기에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처리했다. 결국 50만 원하고 5만 원의 차이인 45만 원에 대해서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단 오류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면 전년도 오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근데 전년도 요것을 뭘로 회계 처리했어야 돼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어야 되죠. 결국 비용 처리한 것을 자산 처리했습니다. 근데 단기에 보니까 이 오류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비용, 즉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처리했죠. 이것을 대변으로 날리면서 차변의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는 전 선생님이 2급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분기하고 결국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서 중대한 오류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공부할 거예요. 11번째 문제 보시면 외화 장부 차입금 하면서 10만 달러, 장부가액이 1억 1,000원이 있으며 보기함 종료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결국 외화 환산 손익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말 공제가액은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이죠. 그러니까 1억 2천이에요. 근데 장부가액은 1억 1,000. 결국 1,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부채의 증가는 손실이죠. 따라서 외화 장기 차입금 하면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